네, 안녕하세요. 고윤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빅이슈 코로나로 달라진 비대면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빅이슈는 코로나로 달라진 비대면의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좀 더 모바일로 왔습니다. 이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한마디로 스테이 홈, 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컨택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언컨택입니다.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쓰는 것들을 전부 다 찾게 되고, 기존에 나는 친구들과 만나서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모여서 모임하고 같이 놀고 같이 한 숟가락에다가 냄비에다가 넣고 퍼먹고 막 이러는 게 많았는데, 이제 개인의 취향 존중은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동료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모임, 학교, 병원 가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코비드로 인한 재택근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work from home입니다. 그 다음에 9 to 5 없어졌고요. 9 to 6, 9 to 5, 그냥 staying home이에요. 집에 있어야 돼.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해. 집 밖에 나가면 너는 큰일 나.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 대중교통 타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트 퍼스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저만 해도 원래는 미팅하거나 회의하거나 할 때 4개 나라의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4채널, 5채널에서 동시에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택 옵션이었어요. 몇 명은 같이 모여서 하고 몇 명은 집에서 하고, 그래서 뭐 4채널, 5채널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미팅은 당연히 온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오늘 미팅의 자료를 저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됐고,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리도 잘해야 되겠고, 전에는 말로만 했던 게 모두 데이터로 남아야 되게 됐죠. 워크 라이프 서클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진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제가 아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회사도 그랬고요. 제 지인이 있는 애플도 그렇고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신입사원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컴퓨터 다 보내줬고요. 집에서 다 업무를 하고요. 중요한 건 워크 포 라이프가 이제 아예 출근을 안 하는 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국에 가야지 취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금 한국에서 해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아는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는 선택권이 왔대요. 내년도에도 아예 출근하지 마. 그리고 내 고정 자리가 없어졌어요. 일부 회사는. 그래서 회사에서 지정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내려면 상위 보스한테 컨펌을 받아야 사무실에 나갈 수 있고, 사무실에 나가려면 사유서를 써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네.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테크 제품, 뭐 스마트 홈, 스마트 가전, 스마트 테크 제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 홈에서 쓰고 있던 게 이제 스테이 홈으로 바뀌고 있어서 제품의 선호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 색깔로만 나오는 조명이 재미없어져서 수만 가지의 색깔을 연출할 때 하나의 전구로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필립스의 휘라는 전구가 히트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를 한꺼번에 리모컨을 써야지, 리모컨 찾다가 힘들으니까 하나의 리모컨으로 멀티 프로세싱이 되고요. 보일러도 예약제로 돌아가고요. 온도가 되면 스탑할 수 있는 스마트홈 제품들이 스테이 홈 제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코리빙이 리빙 테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CCTV가 비즈니스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애견용. 우리 강아지 아픈지 안 아픈지 일일이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견의 행태를 보고, 애견의 원격으로 우리 애기가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얘의 원격으로 소변으로 건강 체크를 해서 우리 강아지가 지금 당뇨가 걸렸는지, 비만이 걸렸는지, 각종 질환을 분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가장 어이없는 상품은 이제 랜선 투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파리 여행을 쉽게 못 가잖아요. 유명한 박물관을. 그러니까 뭐 유명 가이드들이 이제 직업이 없어지게 되니까 기존에 자기가 여행 갔었던 거를 사진으로 투어를 시켜줬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기존의 여행 가이드비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을 했는데 이제 항공사도 바꿨습니다. 해외로 못 나가니까 이게 출발은 대만에서 나온 건데 대만 분들이 한국 여행 되게 좋아해요. 한국 분도 대만 여행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대만 분들이 한국에 내리게 되면 자가격리 2주가 있으니까 제주도 항공만 턴 어라운드 해서 눈으로 구경하고 가는 상품이 나온 거예요. 솔드아웃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가 랜선 여행도 모자라서 이제 기내식 여행 서비스가 나왔어요. 한국에도.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로 받고 기내식도 비즈니스 밥을 먹고 비행기 밥이 그리운 걸 돈 주고 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냈는데 에어버스 대형 비행기 타고서 서울 위에서 한 바퀴 돌고 2시간 동안 비행기 위에서 공중에서 기내식 먹고 기내식 기념품 받고 내려오는 유료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상상보다도 굉장히 코로나는 앞으로도 많은 상품들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산업이 위축이 된 게 아니고 위축된 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할 때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되겠고 그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려면 네이버 검색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뉴스는 이미 남들이 한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땐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려면 이렇게 충분하게 공인되어 있는 데이터를 꾸준하게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산업이 늘고 줄었는지 알아야 돼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재택이 늘다 보니까 비즈니스 앱의 사용률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도 은행 못 가니까 늘어났고요. 쇼핑은 여기 트래픽으로 늘지는 않았고 매출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PC 사용량이 늘으니까 전에는 보고서를 인쇄해서 갔다면 이제 보고서가 없어지게 된 거죠. 다 디지털로 주고받으니까. 재택하는데 인쇄할 필요 있어요? 오히려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평소에 집에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안 깔아두셨던 분들 때문에 아래 한글이나 MS 오피스 모바일 제품들이 결제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딴 때는 정품 쓰세요 해도 안 쓰던 사람들이 내 스마트폰, 내 태블릿에서 문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보기만 하면 됐거든요. 집이나 회사에 가서 컴퓨터를 키면 됐는데 이제는 식구들마다 컴퓨터가 각자 다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가 더 잘 팔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직원 더 뽑았고요. 매출 더 늘었고요. 주가 더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수혜주입니다. 우리나라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내 숙박이 다시 중홍기를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해외여행이 80%였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서 제주도 티켓이 8,000원까지 내려가고 3,000원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랐고 요번에 여름 휴가 시즌이나 추석 때 그렇게 바깥에 나가는 걸 조심하라고 했지만 숙박업소는 풀부킹 됐다. 그 다음에 캠핑용품은 어떻게 됐다? 없어서 못 파는, 특히 텐트류는 재고 땡처리도 그런 땡처리가 없고 모든 캠핑장이 마케팅 제휴를 안 받아요. 제휴 안 해도 캠핑장이 풀 돼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은 헬스케어가 주도하지 않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불법이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 자체도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가서 감염이 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생전 유행에 갔던 홈 트레이닝이 떴습니다. 이제 집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킬 거야. 건강식품도 많이 사 먹고 가급적 병원은 안 가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도 각 나라마다 현황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슈인 코비드 이전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은 없어요. 이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전과 같은 지금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소독제도 있어야 되고 이제 대중에서 콘서트로 해서 이제 스탠딩석에서 보는 콘서트는 너무 먼 얘기가 됐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저는 한 달에 3번씩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닌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너무 요원해졌죠. 이제 여행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행은 즐기는 게 아니고 안전한 여행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가서 관광을 할 때도 패키지 투어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가 아니고 이제 프라이빗,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연인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떠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랜선 투어라는 용어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접속해서 특정한 페이지들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매일매일 보는 건 힘들잖아요. 그걸 자동화한 게 바로 인공지능이고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접속하지 않아도 매 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게 인공지능인 거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너무 많이 먼 미래가 아니고요. 이미 일상에 사람보다 많은 컴퓨터, 그 다음에 많은 컴퓨터나 장비들이 해외 나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지만 저희 서버는 해외 12개 나라에 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155개국에 접속이 돼서 데이터를 매일매일 380만 건씩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읽는 부분이 사실 출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 데이터 무엇이지? 데이터는요, 데이터를 시작해서 데이터를 소통하는데 기술적인 용어로 하면 뭐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을 의미하는데 사실 데이터 자체로 마케팅하는 이제 물건을 보이지 않고 고객이 보이지 않는 데서 데이터만으로 고객을 찾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고객이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지 분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일상 속에 흘려버렸던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데이터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데이터인데 사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많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전에 했었던 다양한 일들을 이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적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 상가들, 쇼핑몰들은 서서히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좋아진 거는 타임 세이브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그냥 바로바로 해결됐던 것들을 과정과 결과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산출물 관리 위주로 가게 됩니다.